안녕하세요. 낭만 싣고 달리는 낭만카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운행일지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운행일지를 잘 쓰고 또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매출도 늘릴 수 있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운행일지로 기대하는 부분도 다양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일지를 쓰는 방식이 다양하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일단 바쁘게 일하다 보면 운행일지를 쓰는 게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걸 빠뜨리게 되면 나중에 운송료, 미수금 확인을 할 때 아주 애를 먹게 됩니다. 입금은 되었는데 어떤 오더에 대한 운송료인지 찾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입금이 지연되고 있는 오더가 어떤 건인지 정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운송료를 받는 건데 이게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일지를 작성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지를 쓰는 이유가 다양할 텐데 이 부분을 나열해 보면 기본적으로 미수금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순수입을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면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저는 마지막에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따로 일지를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죠. 24시 같은 배차 어플에는 기본적으로 배차 내역 화면에서 검색 기간 내의 매출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미수금 관리를 하려면 어플로만 기록을 하고 확인하기는 어렵죠. 24시에는 배차 결제 정보에서 미수금이란 버튼이 있어서 입금된 오더 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수금으로 바꿀 수 있긴 한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두세 건의 오더를 진행하고 한 달이면 40건 이상의 오더가 쌓이게 되죠. 이 입금되는 입금자 명을 찾으려면 일일이 오더를 찍어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차 어플로만 관리한다면 좀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발행한 종이 계산서를 모아두고 이 계산서 내용을 보고 입금 확인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입금된 계산서와 미수 상태의 계산서를 따로 두고 미수건만 독촉하는 것이죠. 일지를 쓰지 않고 관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적이진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누락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일반적인 일지 양식으로 날짜, 상차 지역, 하차 지역, 운송료, 화물명, 화주명, 연락처, 또 입금 여부 형태로 작성하게 되겠죠. 좀 번거롭긴 하지만 오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 미수금 누락 같은 실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을 엑셀로 정리하면 다양하게 분석도 가능합니다. 저의 매출 공개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순수익과 비용을 알기 위해서 일지 내용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록할 것도 많고 계산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엑셀이나 차계부 기능이 포함된 화물 일지 어플을 쓰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입을 알기 위해서 비용을 따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부분은 제가 시간당 단가 개념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도로비 같은 비용을 매출 대비 비율로 언제든지 바로 계산이 가능하고 실제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봐도 비율 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는 일하는 양과 매출 그리고 그 비용이 비율적으로 평균값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일지를 어떻게 쓰든 중요한 부분은 입금 관리입니다.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금 예정자 정보를 기록해 둬야 됩니다. 특히나 선착불 건은 현장에서 누가 입금할 건지 또는 누구 이름으로 들어오는지를 물어보고 이걸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입금 관리를 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소 복잡한 저의 화물 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하면서 쓰는 수기 일지 부분이고 이걸 보고 매주 주말에 엑셀에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일지를 쓰면서 기대하는 게 입금 관리, 매출은 기본이고 그 외에
입금 지연 업체, 또 오더별 시간당 단가, 상하차 업체의 대기시간 소요 가능성, 또 짐에 따른 대기시간, 그리고 스스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 시간관리, 내가 일한 오더의 단가는 좋은지 등 여러가지 분석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일지를 쓰는데요. 이 모든 부분이 가능한 바로 낭만표 일지입니다. 저는 콜바디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이고, 시간 관리가 잘 되면 수입도 늘릴 수 있고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일지에 시간표를 접목시켜서 개발한 낭만표 일지입니다. 오늘은 오더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차후에 시간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개발해서 직접 쓰고 있는 낭만표 화물 일지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월 1일 날 첫 번째 오더로 부산 강서구 M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12월 1일 날 울산 남구 A머트리얼이라는 회사에 하차를 했죠. 화물은 기계를 실은 팔레트이고요. 운반비는 10만원에 수수료가 만원이죠. 선착불권입니다. 자, 결제처는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선불, 착불 해서 상차지에서 운반비를 받게 되면 선이라고 적어둡니다. 자, 홍길동이란 명으로 입금을 하겠다라고 해서 적어두었고요.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12월 1일 당일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차지에서 받은 서류, 거래명세표죠. 거래명세표를 하차지에서 하차 후에 사인을 받아서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보내기로 되어 있었죠. 해서 팩스를 발송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오더는 마찬가지 12월 1일 날 두 번째 오더로 울산 남구 3일이라는 회사에서 실었습니다. 마찬가지 당일 창원하고 김해 두 군데 하차 오더였는데요. 창원의 B테크, 김해의 C테크라는 회사에 각각 하차를 완료를 했고요. 실은 제품은 원료 팔레트입니다. 운반비는 14만원이고 B로지스에서 결제를 한다. 인수증 오더라서 이 B로지스가 알선소라는 얘기죠.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자, 계산서는 아직 발행을 안 한 상태라서 공란으로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12월 1일 날 세 번째 오더로 하만 7서의 C자재에서 제품을 실었고요. 다음날 12월 2일 날 문경 유국동의 현장에 하차를 하는 오더였습니다. 자, 실은 제품은 목재 등 5톤, 과적짐이죠. 오더를 잡을 때는 3.5톤 짐으로 알고 상차지에 갔더니 막상 싣고 보니까 대략 5톤 정도 나가는 짐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도 원래 21만원이었는데 현장에서 중량 오바 그리고 부피도 상당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플러스 4만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죠. 그래서 수수료는 2만원 별도로 있고요. 이 선착불권입니다. 그래서 운반비는 착지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착지에 하차를 하고 12월 2일 당일날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계산서 발행일과 첨부서류, 발송일 등은 필요가 없겠죠. 공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12월 2일날 첫 번째 오더로 상주 화동면에서 현장이었습니다. 여기도 현장에서 실어서 12월 2일 당일날 영천 임고면으로 마찬가지 현장이었고요. 발전기를 옮겼네요. 운반비는 16만원, 수수료 만원, 선착불권이죠. 자, 이 오더는 제3자가 상차지와 하차지를 알려주고 실제로 화주인 김낭만은 통화만 한 상태입니다. 해서 하차 후에 운반비를 입금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운반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행한 오더를 그때 작성을 하고요.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 계산서도 발행을 하고 운반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첨부된 서류들을 챙겨서 계산서와 같이 이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더인 B로지스 같은 경우는 발행일 며칠이 지나서 12월 예를 들어 5일날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했다 라고 이렇게 날짜를 기입을 해둡니다. 마찬가지
네 번째 오더도 12월 5일 날 한꺼번에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계산서와 첨부된 서류, 인수증이 있겠죠. 인수증을 표시를 해서 이 인수증과 계산서를 발송을 12월 6일 날 했다고 기재를 해둡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통장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입금이 되는지 안 됐는지. 자,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첫 번째 오더에 홍길동으로 입금을 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홍동으로 입금을 하겠죠. 근데 이걸 적어 놓지 않으면 상차지는 M코리아고 하차지는 A머트리얼, 그 다음에 이 오더를 알선한 알선소 업체명은 또 C 알선소라고 되어 있겠죠. 근데 이 홍길동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를 또 찾아봐야 되고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금자 명을 누구로 할 건지를 현장에서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물어보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기재를 해두시면 입금 체크할 때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7일 날 입금이 됐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찍힌 날짜죠.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마찬가지 이 비로지스, 두 번째 비로지스도 며칠 날 입금이 되었다 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김낭만이라는 사람이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겠죠. 여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자, 입금일에 공란이 되어져 있으면 수시로 전화 독촉을 해야 되겠죠. 지나서 입금이 되었다. 그럼 실제 계산서를 발행한 12월 5일에서 1월 10일까지 대략 한 달이 지났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 이 하단의 일지의 내용들은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이런 유사한 형태로 화물 일지를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상단의 시간표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한번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이 시간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수행한 오더들의 시간당 단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업체의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하면 이런 업체들은 제가 별도로 기억을 또 체크를 해두었다가 다음에 또 같은 업체의 오더를 잡았을 때 또 취소를 할 수도 있겠죠. 다음 세 번째가 마찬가지 대기 시간인데 짐, 화물 종류에 따라서 어떤 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자, 시간 관리 부분은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루에 오더를 탐색하는 쓸데없는 시간이죠. 이런 비효율적인 시간을 내가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겠죠. 또 공차거리, 하차를 완료하고 다음 오더를 잡았을 때 그 상차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